안녕하세요. 4주차 3교시 경영학 원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략의 한 가지 종류인 그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 즉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BCG 매트릭스,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은 기업 내부의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그런 경영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건 현금 흐름을 중요시한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사업 활동이나 제품 계열이 다각화되었을 때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흐를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C 매트릭스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각각 사업이 잘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캐시카우 쪽에서 걷어들인 현금을 가지고 이 물음표 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고, 이 물음표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현금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 스타 쪽에 있는 사업군이 미래로 보면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현금 수익, 캐시 인플로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의 먹거리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 물음표 쪽에 있는 사업군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 있는 것으로서 여기 있는 사업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이쪽 캐시카우 쪽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트폴리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각각 그 4개의 분면으로 스타 쪽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퀘션 마크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캐시카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BC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준으로서 한다는 얘기 있었죠. 하나는 시장 성장률. 시장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업군이 속해 있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상대적 시장 점유율.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얘기하면은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고, 중, 저에 따라서 네 개의 부분으로서 나누고, 이 네 개의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균형적으로 우리 사업, 내부 사업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잘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진단해 주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업 외적 환경을 우리가 분석해 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5포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5포스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마이클 포터라는 그 경영학자는 경영학의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전략 수립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그 전략 수립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5포스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후반부에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전략 수립을 할 때 그 경쟁 우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를 하는 경쟁 우위 전략을 에 대한 이론도 같이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5포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5포스 모델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경영 활동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잠재적 경쟁자, 그 다음에 공급자, 그 다음에 대체제, 구매자, 그 다음에 같은 산업 간의 경쟁자. 이러한 5가지 요인이 경영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러한 5가지 요인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훌륭한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요
5가지 5S 모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요거는 어떠한 경우에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우리랑 같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우리랑 같이 경쟁하지 않는데 경쟁을 하러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게 많다는 얘기는 뭐죠? 그 시장이 점점점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이 점점 성장 가능성이 높을 때 지금 현재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산업군이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럼 점차적으로 레드오션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뭐를 만들어야 돼요?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진입 장벽. 진입 장벽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가 힘들죠. 자,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산업군 중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혹은 또 반도체 산업. 이런 건 왜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쪽 산업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본이 있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진입 가능성이 높다면 어떻게 되죠?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면은 잠재적 경쟁자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우리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죠? 공급자와의 교섭력이에요. 공급자와의 교섭력. 공급자와의 교섭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공급자와의 교섭력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뭡니까? 원자재하고 부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하고 부자재를 우리가 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제공받을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렴한 비용의 완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고객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원부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와의 교섭력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부자재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수많은 공급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공급자 교섭력이 낮아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많지가 않다. 원부자재를 제공해 준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자의 힘이 세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생산업자가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공급자를 수직 계열화 시키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 수직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수직 계열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를 아주 우리 회사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산이 안정적으로 되고, 따라서 구매자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대체재에 대한 얘기예요. 대체재에 대한 위험. 대체재.
여러분들이 대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 경쟁 업체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대체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체제? 대체제 예가 어떤 것들이 있죠? 대체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체제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경쟁자가 대체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다. 그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은 서로 같은 종류죠. 그런 건 대체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대체제란 건 뭐냐면은 하나의 재화의 그 뭐죠?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하나의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다른 제품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체제란 건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대신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뭐가 많이 팔리죠?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서로 어떻게 되죠? 대체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소고기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닭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닭고기는 좋은 예가 아니겠네요. 그죠?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돼지고기 대신에 다른 걸 사 먹겠죠. 그죠? 뭐 닭고기를 더 많이 사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닭고기가 먼저 돼지고기의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제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뿐만 아니라 대체제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 위협을 우리가 측정하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죠? 구매자의 교섭력이죠. 이 구매자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그 고객에 대한 얘기죠. 고객. 그래서 고객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고객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경쟁 업체 간의 경쟁입니다. 경쟁자예요. 우리가 그 경영 환경 분석을 할 때 경쟁자하고 고객이 그다음에 공급자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 외적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세 개에다가 뭐가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잠재적 경쟁자하고 대체제 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것을 우리가 다섯 가지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섯 가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경쟁 업체 간의 경쟁, 경쟁 업체 간의 경쟁, 그다음에 잠재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이건 어떻게 하면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대체제 이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자 입장에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매자, 고객의 교섭력을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뭘 해야 된다? 경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마이클 포터의 5 프로세스 모델이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면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요 다섯 가지를 굉장히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수립을 해야 된다?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섯 가지 그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죠? 그 수학 분석에 대한 얘기죠. 수학 분석. 이 수학 분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업 내부 요인, 기업 내부 요인과 기업 외부 요인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SW, Strength, Weakness가 뭐에 대한 얘기죠? 기업 내부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 기회와 위협, 이게 뭐죠? 외부 요인이죠. 그래서 기업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네 가지가 나오죠. SO 전략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기업 내부의 강점 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회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SO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주로 무슨 전략이에요?
성장 전략입니다. 우리가 확대하고 기업을 확대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전략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WO 전략이다. 이건 뭐냐면요. 기업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서 외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WO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흔히들 우회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ST 전략. ST 전략. 이건 뭐냐면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서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걸 우리가 ST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죠?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WT 전략, 마지막으로 WT 전략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 기업에 있는 약점을 어떻게 되죠? 보충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WT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T 전략은 우리가 이제 그 성장 전략과 반대되는 전략이죠. 그죠? 철수 전략, 태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수학 분석은 결국 뭐냐면요. 수학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외부 환경과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기업에 나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수학 분석, 그러니까 기업 내부 요인을 강점과 약점, 기업 외부 요인을 기회와 위협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전략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 네 가지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죠? 우리가 네 개 중에서 하나 선택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뭐죠? 선택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2장에서 경영 환경을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경영 환경을 분석을 한다. 기업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전략이 수립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또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 분석은 요즘은 이제 선거철인데 꼭 경영뿐만 아니라 선거를 할 때도 그 뭐죠? 그 입후보자들이 어떠한 수학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뭐죠? 그 결정을 하는 전략으로서 수립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죠? 그 BCG 매트릭스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내부 요인, 강점과 약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그 파이퍼스 모델을 통해서 외부 요인, 기회와 위협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 수학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파이퍼스 모델,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를 본다면은 기업 내부 요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BCG 매트릭스를 쓸 수도 있고 기업 외부 요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이퍼스 모델을 쓸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학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학 분석을 하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우위 전략.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하나는 경쟁 우위 전략, 조금 전에 했었던 그 파이퍼스 모델, 그 5가지, 그죠? 두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경쟁 우위 전략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 무엇이가 있느냐, 제품 고유성에 있느냐, 아니면 낮은 비용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차별화 전략은 뭐냐면요. 차별화 전략은
얼마나 제품의 고유성이 큰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제품의 고유성이 큰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다 이제 그거 가지고 있죠? 이제 스마트폰 갖고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 그 아이폰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갤럭시 이게 가장 큰 주류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LG도 많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쉽게 설명해서 그 아이폰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아이폰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애플사에서 만들죠. 그죠? 애플. 자, 한번 여러분들 그 아이폰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내리세요. 자, 아이폰 지금 쓰는 사람들 어때요? 다음에 또 아이폰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아이폰을 쓰는데 지금 아이폰이 다 망가지면은 다음에 살 때도 아이폰을 쓸 것이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학생들이 손을 들었네요. 그죠? 이건 뭐를 의미하죠? 아이폰 쓰는 사람, 특히 애플사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그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그 집착적인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로열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되게 애플 쓰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애플 쓰는 사람이야. 나 아이폰 쓰는 사람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의 만족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소비량이 미국보다 더 많다 그러죠. 그죠? 그 커피 브랜드 중에 이런 브랜드가 있죠. 초록색 머리 긴 여자 뭐죠? 스타벅스 별다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그 테이크아웃자에다 가져가면서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스타벅스 마시는 사람이야. 뉴요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많이 마시는데 내가 스타벅스를 마시면은 마치 뭐죠? 그 뉴요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것은 커피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문화를 소비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제품의 고유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고유성을 강조하는 제품.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랑 어떻게 돼 있다? 차별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 비용의 측면에서 원가의 우위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동차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동차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그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국산 대형차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현대에서 만들어진 뭐가 있죠? 그 제네시스 뭐 EQ900 이거 뭐 거의 뭐 1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선전할 때 어떻게 선전합니까? EQ900 제네시스를 뭐죠? 그 선택한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1인자,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요. 그죠? 왜냐? 이 제품을 선택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 있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소형차, 어떤 것들이 있죠? 소형차, 모닝차를 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전할 때 이렇게 선전하죠. 이 차를 사면은 1리터에 뭐 25km를 다닐 수가 있고 세금도 절약이 되고 주차 비용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찰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경제 우위 원천을 뭐죠? 낮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원가 우위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형차를 판매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당신이 뭐 제네시스를 타게 되면은 선택하게 되면은 뭐 1리터당 뭐 얼마에 뭐 몇 킬로 달릴 수가 있고 세금이 얼마가 절약이 되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제네시스를 뭐죠 판매할 때 무슨 얘기만 해요? 이 차를 선택한 당신 대한민국 1%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중심으로 해서 선전을 하게 되고 소형차를 선전하는 사람은 뭐죠? 이 차를 선택을 하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당신이 차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원가 우위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우위 원천이 원가에 있는가 혹은 차별화에 있는가에 따라서 원가 우위 전략 혹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은 둘 다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던가 혹은 차별화 전략으로 가든가 오화죠. 오화입니다. 이거로 하든가 이거로 하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X축에 대한 이야기고 Y축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집중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화 전략. 이거는 이 차별화 전략과 원가 전략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전체 시장 중에서 특정 시장에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의 예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 가끔씩 가다 이제 이태원에 가는데 이태원에 가면은 큰 옷 파는 집 있어요. 큰 옷 파는 집. 큰 옷은 뭐죠? 옷 중에서 사이즈가 트리플 X 뭐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파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 가지 고객 중에서 몸집 큰 사람들만 특정지어서 판매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집중화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이태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집중화 전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발 시장 같은 거. 신발 같은 거도 커다란 신발만 사는 거. 파는 거. 그죠?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발 사이즈가 235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들이 요즘엔 뭐죠? 그 키가 큰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발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발이 큰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여성 신발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이 큰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250, 260 신발만 판매하는 거. 그것도 뭐죠? 집중화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아니라 특정 시장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을 우리가 집중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집중화 전략은 차별화에서도 집중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원가 우위에서도 집중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은 서로 동시에 쓸 수 없지만은 차별화 전략에서도 집중화 전략을 쓸 수가 있고 원가 우위 전략에서도 특정 시장에 대해서 집중화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경쟁 우위 전략을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계획의 세 가지 종류인 계획의 그 새로운 계획의 종류인 경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BCG 매트릭스, 그다음에 5% 모델, 그다음에 수학 분석, 그다음에 경쟁 우위 전략 이러한 것들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각각 전략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이러한 전략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내적 환경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5% 모델보다는 BCG 매트릭스가 더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한다 할 때는 우리가 5% 모델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플래닝 무엇이고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플랜은 이제 전략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략의 도구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 도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경영관리 첫 번째 과정인 플랜 단계 어떠한 전략 도구가 있고 또 우리가 플랜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주차에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실행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굉장히 아직까지 그 안정세가 안 돼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하여튼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이것으로써 4주차 경영학 원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